안녕하세요. orlando 킴입니다. 오늘 또 추앙 분석과 더불어서 종목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우가 0.44%, 나스닥이 0.37%, S&P 500이 0.27%, 러셀만 조금 빠졌고 거의다가 상승했는데 막판에 좀 많이 올라갔습니다. 엔비디아 이런 것들이 막판에 힘을 내면서 좀 올라간 하루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본다면 내일 있을 PPI, CPI를 조금 보면서 눈치를 보면서 좀 눈치 보는 그런 장세가 되지 않았나, 아직까지는 좀 플랫하는 그런 모양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맵을 하나 보시게 되면 기술주 중심으로 주가가 조금 양가는 반등이 일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 중에도 구글과 메타 있죠.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쪽이 많이 상승이 일어났고, 특별히 반도체는 브로드컴이 많이 올라갔던 것이 약간의 조정을 받고 있고, 아무래도 많이 떨어졌던 엔비디아하고 AMD가 좀 상승이 되면서 순환매가 좀 돌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팔란티아가 좀 많이 내려갔던 것이 다시금 반등되면서 올라가는 그런 하루가 되었다. 그 다음에 컨슈머 디펜스 조금 올라갔고, 지금 파이낸셜 쪽에서는 아무래도 뱅크 쪽이 좀 많이 상승이 됐죠. 그래서 대형 뱅크 중심으로 좀 상승이 됐다. 이건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아무래도 하반기에도 금융주가 좀 가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여지고 있죠. 그래서 지금 모습 속에서 본다면 다른 것보다는 내일 있을 PPI 있죠. 그 다음에 CPI 이런 것들 갖다가 눈치를 보면서 좀 장들이 지금 이제 숨을 고르고 있다. 자, 그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CNBC 기사에 따르면 시장 전략가인 로렌 구딘 자체가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면서 금융주가 많이 빛날 것이다. 자, 이렇게 이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연준의 정책 전환으로 해서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주식 중에 하나가 금융주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수익률 곡선이 가팔라짐에 따라서 은행과 금융 서비스 기업들의 더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또한 규제 변화라든지 지속적인 산업 변화 이런 것들도 이 분야의 주요 기업들에게 추가적인 호재가 될 수 있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죠. 미국에서 몇 차례 금리 인하가 예상이 되게 되면은 금리 곡선이 가파르게 상승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금융업에 매우 긍정적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규제 완화 이런 것들도 업계의 발전을 기대할 수가 있다. 그로 인해서 대형 금융주가 이러한 흐름에 큰 역할을 할 것이다. 그래서 금융 서비스를 좋아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이유를 한번 보시게 되면 연준이 단기금리를 인하는 반면에 장기금리는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경우에 있어서는 수익률 곡선이 가팔라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은행이 단기 차입을 통해서 장기 대출을 하기 때문에 수익률 곡선이 가팔라질수록 은행의 대출 수익성은 향상이 되겠죠. 또한 금리가 낮을수록 대출 수요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투자은행은 일반적으로 거래 활동이 활발해진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자, 요런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자, 2년물 같은 경우는 가운데 있어서는 아무래도 지금 금리가 내려갈 때는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내려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단기적으로 자금을 빌리니까, 자, 빌릴 때 일단 금리 자체가 상당히 낮게 빌린다는 겁니다. 은행은 낮게 빌려가지고, 자, 높게 일단 금리 갖다가 지금 이제 매겨가지고 장기 물리는, 장기 금리는 상당히 높게 일단 대출을 해주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수익률 곡선이 늘어나면서 상당히 예대 마진이 많이 발생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한 지금 이제 2년물 금리가 좀 내려가니까 돈을 빌려줄 때도 큰 폭의 일단 금리 자체가 높게는 못 빌려주고 옛날보다는 조금 더 낮게 빌려줄 수가 있겠죠. 자, 그런 의미에서 대출 수요도 많이 증가할 수가 있다. 자,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트랜잭션이 많이 활발해진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시티그룹, 모건스탠리, 골드만삭스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조금 더 많이 일단은 상승의 여력이 있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구딘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다른 성장 가능성이 있는 분야는 역시나 급성장하고 있는 인공지능 거래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금융주하고 인공지능 그냥 AI주 이런 것들이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주시장에서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승자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시장의 흐름에 일부러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다. 자, 그렇지만은 금리 인하가 주기가 도래할 경우에서는 거래가 확대되는 것은 실적 개선에도 긍정적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AI와 더불어서 금융주 이런 것들이 하반기에는 조금 더 가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 자, 특별히 AI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만약에 금리가 좀 내려간다면은 이런 것들 더 갈 수가 있겠죠. 자, 그 안에서 금리가 내려갈 때 좀 더 갈 수 있는 것들도 소형주도 우리가 한번 따져봐야 되겠다. 자,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PPI와 CPI가 발표된 날짜가 얼마 남지가 않았는데 CPI가 타격을 입게 되면은 주식이 큰 움직임을 보일 것이다. 자, 이렇게 예상하고 있는 것이 JP모건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팩세스의 추정치에 따르면 이번에 CPI 지수가 2.7%에서 2.9% 정도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아무래도 콜 같은 거 있죠. 식품하고 에너지 제외한 것들 이런 것들은 0.3%에서 3.1%를 유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자, 아무래도 JP 모건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런 결과와 관계없이 연준이 9월에 25bp 정도를 갖다가 이날 단행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상보다 높은 금리 결정이 나올 경우에 있어서는 GDP 성장률이 계속해서 상승된다. 자, 그렇게 했을 때는 하반기에 자, 아무래도 이렇게 또 금리를 내리기는 힘들지 않겠는가. GDP가 계속해서 상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성장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금리를 내리기는 조금은 힘든 모양이 있겠죠. 아무래도 인플레이션도 그렇게 안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제 한번 내리고 나서 그 다음이 더 중요한데 두 번째 내릴지 안 내릴지 이것이 더욱더 지금 관건이 되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크게 상승이 된다면 연말이라든지 2006년도까지는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많이 있다. 저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강세장이 멈출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 가지 일단 지금 이제 위험 요소는 있다. 그 세 가지가 인플레이션과 고용과 무역이다. 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맥화적인 지금 이제 서프라이즈도 불구하고 자, 만약에 일단 CPI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요번에 금리 인하는 막을 수가 없겠다. 요번 한 번은 아무래도 금리가 인하가 되는데 그 후가 더 중요하겠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자, 기업들이 아무래도 소비자들한테 관세로 인한 비용의 증가가 일어나지 않겠는가. 자, 그런데 그 속도와 규모는 아직까지 모른다는 거겠죠. 자, 그런 것들이 첫 번째 위험 요소가 되겠고, 두 번째는 노동 공급이 감소되고 있죠. 아무래도 불체자들 많이 잡아 들어가니까 노동의 공급이 많이 감소가 되고 있다. 자, 그렇게 되면 노동 수요를 자극하면서 임금의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없으니까 임금을 더 줘야 되겠죠. 자, 그런데 이런 임금 인플레이션은 경직적인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한번 올라가면 안 내려오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또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겠는가. 자, 그러한 여러 가지 위험 요소는 포함하고 있다. 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JP 모건 같은 경우는 거시경제 위험의 증가라든지 부정적인 계절성을 고려할 때 시장 전망에 대해서는 확신은 아직까지는 좀 약하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술적 강세의 전망을 유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어느 정도 플랫 되겠고, 플랫 되면서 조금 일단 상승되는 그런 균기가 약한 상승이 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또 오늘 날짜로 발표된 골드만삭스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세 가지 약세 요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나스닥이 월요일 날 일단 사상 최고치를 또 기록을 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계심을 늦춰서는 안 된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고, 자, 아무래도 세 가지 정도 일단 골드만삭스 전략가가 위험을 강조했는데, 첫 번째가 위험 자산에 대해서 큰 부정적인 성장의 충격이 있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지금 실적이 안 나온 종목들이 너무 많이 빨리 가는 것들, 자, 이런 것들 조심해야 되겠고, 장기 자산에 대한 큰 충격이 가해지고 있다. 30년물 자체가 아무도 안 사준다는 것들, 그 다음에 달러 약세장이 계속해서 되면서 금값이 올라간다는 것들, 자,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조금 부정적인 측면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골디락스는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달러만 다소 약세를 보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성장과 금리 충격의 위험은 여전히 남아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특별히 노동시장에서 균열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미국 경제가 8월에 22,000개 일자리를 창출했다. 이렇게 보고했는데 예상치인 75,000개를 훨씬 더 밑도는 수치였다. 아무래도 고용이 상당히 안 좋다. 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일단 금리 정책이 조금은 완화되면서 아무래도 금리 인하할 가능성이 많겠죠. 약간 일단 안도감은 있겠지만 인플레이션의 상승의 압력을 가중시키면서 국채금리를 도리어 상승시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 안 좋고, 그 다음에 금에 대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2026년도 중반까지 한 금값이 한 4천까지는 되지 않겠는가. 자, 그러면서 주식에 대해서는 좀 중립적인 견해를 가져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특별히 지금 이제 금값의 상승, 30년 만기의 장기 채권의 매도, 이런 것들이 재정의 지배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미국 경제 지표의 부진으로 인해서 연준이 비둘기파적인 기조로 전환하면서 장기 채권의 수익률이 하락은 조금은 되고 있지만은, 만약에 경제가 약화되지 않는 상황에서 금리를 갖다가 더 크게 인하한다. 그렇게 했을 때는 수익률 곡선이 가파르고 장기 프리미엄이 상승할 수 있다. 도리어 일단 지금 30년물이 금리가 뛸 수가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연말까지 경기 침체의 위험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신용보호가 가장 매력적으로 보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좀 주식에 대해서는 좀 중립적이지 않겠는가. 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울프 리서치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인데, 트럼프 정책이 미국의 주식 랠리를 끝내기는 어렵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걸 본다면 관세라든지 연방준비제도 이사의 문제, 경기 부양책,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랠리를 갖다가 좌절시킬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 법원 판결 이후에 관세 환급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트럼프가 나중에 관세를 부활시킨다 하더라도 시장은 그 영향을 갖다가 흡수할 것이다. 이미 다 반영이 됐다는 거죠. 이미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충분히 흡수가
이슈가 된다는 것들, 그 다음에 연준의 독립성에 대한 문제인데 이런 것들도 단기적으로는 제한이 있겠지만 뭐 장기적으로는 영향이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그 다음에 원빅 뷰티풀 빌 있죠. 이것도 저조한 고용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수요 부진보다는 이민의 제한을 통해서 아무래도 일단 고용 자체가 좀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민 제한을 반영한다고 주장이 되고 있고, 그래서 2026년도까지는 경기 회복세를 뒷받침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단기 정책의 위험은 관리 가능해 보이고 있고 연말까지는 지지를 받으면서 주가는 계속해서 상승이 되지 않겠나, 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현재 트럼프의 관세라든지 연준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주시한 괜찮은 6가지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기존 관행을 깨는 정책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대기업에는 사업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고 있다는 거겠죠. 자 그로 인해서 아무래도 지금 현재 주가는 계속 좀 달리는 그런 모양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6가지 이유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결론적으로 본다면 미국에서의 금권 정치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정권이 부상되면서 대기업은 세금 감면이라든지 유리한 규제들 집행을 확보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기 나름대로 어느 정도 이점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기업들이 저항이 없었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질 수 있겠죠. 상당히 좀 위험한 것들이 많죠. 관세도 크고 그 다음에 연구기금도 대폭 삭감했고 이민 단속과 더불어서 독립적인 데이터 수집이라든지 정책 결정기관의 공격 이런 것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한테 어느 정도 이점이 있었으니까 지금 입을 다물고 있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첫 번째 일단 설명 자체는 아무래도 동기가 부여로 된 그런 추론이다. 자 결론적으로 본다면 이런 이야기겠죠. 지금 이제 트럼프 자체가 본다면 자신의 가장 극단적인 제안을 갖다가 진지하게 실행하려 한다는 자 그런 것들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믿고 싶지가 않다는 거겠죠. 그래서 트럼프는 하려고 하는데 자 말이 날마다 바뀌니까 한다고 해놓고도 안 하고 그런 것들을 믿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탁구 같은 것들이 되겠죠. 자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둔 것이 첫 번째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또 이념적인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시장 참여자들의 자본가들은 연구나라든지 공중보건과 같은 분야에 대해서 정부 지출은 대부분 낭비적이다. 그 다음 규제는 누구에나 부담스럽고 고등교육은 사회주의의 세뇌의 소굴이다. 자 이런 이념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좀 바탕이 돼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세 번째 설명을 일단은 여기서 가져올 수가 있는데, 연방연구기금의 급격한 삭감을 본다면 미국의 장기적인 경제의 경쟁력에 대해서 상당히 해를 끼치겠죠. 그런데 기업의 최고 경영진들은 장기적인 사고보다는 아무래도 1년 단위에서 자기들이 먹고 사니까 이런 사람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무시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제 연구기금 이런 것들이 삭감이 되면은 미국의 경제는 파탄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기술력이 없기 때문에. 자 그런데 지금 현재 기업의 최고 경영진, 즉 CEO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1년 단위로서 자기가 평가를 받기 때문에 크게 개의치를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또한 마찬가지로 단기적으로 일단 시장이 가고 있는 이유가 있는 거겠죠. 그것이 기업의 확실성이라든지 경제적인 안전 그리고 정책의 신뢰성 이런 것들을 선호한다는 우리의 가정 자체가 완전히 틀렸다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이런 것들은 필요 없고 트럼프에게 접근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대가만 치르면은 이런 것들을 충분히 만회를 할 수가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또한 기업들은 보복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도 이런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용인을 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와 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본다면 단기적으로 일단은 성과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미국의 경제는 트럼프 때문에 상당히 안 좋아질 거다.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폴 크루먼이 이야기하는 거 있죠. 자, 그거 자체가 시장이 모든 것이 정상인 것처럼 행동을 하다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 명백해질 때까지는 정상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이 정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 트럼프가 하는 짓이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상승이 되고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은 나중에 꺾이고 나면은 그때가 우리가 정상이 아니었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겠죠. 자, 그래서 지금은 기업과 시장이 장기적인 비용보다는 단기적인 이익에 더 많은 큰 도박을 하려는 의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환상에 빠져서는 안 되고 장기적인 비용이 발생한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봐서는 이런 겁니다. 주가는 계속해서 달리고 있는데 자, 단기적으로는 2016년도, 2017년도 중반이라든지 이럴 때까지는 갈 수가 있는데 그 이후부터는 장기적인 비용을 갖다 우리가 한번 치러야 되지 않겠나. 자, 그런 것들이 되고 있죠. 왜냐하면 인위적으로 가게 되면은 시장 자체가 그에 대한 비용을 갖다가 반드시 치르게 돼 있다. 자, 그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요 그림을 한번 보시게 되면 미트 프레스에서 나왔던 내용이겠죠. 그래서 베센트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BLS의 고용 데이터가 엄청난 하향 조정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경고했을 때 상당히 반발을 했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이든의 과장된 일자리 수가 무려 150만 개로 늘어났기 때문에 지금 이제 계속해서 고용이 많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이만큼 일단은 되지가 않았는데 아무래도 고용 자체가 상당히 안 좋았다 그 뜻을 말하고 있고, 그래서 진실은 아무래도 보도된 것보다 훨씬 더 나쁜 경제를 갖다 트럼프가
물려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연준이 높은 금리로서 성장을 계속해서 억제를 하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빅스텝을 하든지 더욱더 많은 금리를 인하해야 된다. 자, 금리 인하에 계속해서 푸시를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 있는 것이 베센트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애플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관세 정책에도 불구하고 아이폰의 가격은 인상이 될 거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이폰 프로라든지 프로맥스 이런 것들이 있죠. 가격이 50에서 한 $100 정도는 상승이 되지 않겠는가. 물론 관세를 잘 관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자, 인도로 생산 시설을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10억 정도의 역풍이 예상이 되고 있지만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큰 문제는 없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죠. 비용을 많이 절감을 할 수 있으니까. 자, 또한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는 애플의 15억 사용자 중에서 한 3억 1,500만 명이 4년 이상의 업그레이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격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업그레이드 수요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가는 좀 더 많이 올라가지 않겠는가. 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자, 아이폰 17 위의 모델에 대한 애플의 AI 전략으로 옮겨가고 있는데, 자, 이것이 어떻게 나와줄지 우리가 관심적으로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 유나이트 헬스 그룹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투자자들에게 과거 실적과 마찬가지로 2027년도에 메디케어 어드밴티지의 회원이 한 78%가 4성급 이상의 플랜에 가입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 어메니시스 인수로 인해서 자금 조달이라든지 통합 비용으로 인해서 약간의 희석이 발생할 것으로 언급되면서 EPS 전망을 갖다가 재확인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2025년도 EPS 전망을 최소한 $16, 그 다음 매출 한 446빌리언으로서 재확인한 후 주가는 좀 상승이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바클레인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352 정도의 목표가를 주면서 안정적으로 일단은 2026년도 별점이 평가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더 주가의 상승 여력이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유니엘 차트 한번 보시게 되면 요 라인 때 있죠. 그래서 340불 때부터 시작해서 380불 때 요 일단 갭을 갖다가 강하게 메우기 위해서는 강한 돌파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매출과 이익의 성장으로서 돌파를 해야 되겠죠. 자, 그럴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가 자체를 갖다 들고 가면서 자, 1년 동안 갖고 가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때부터 시작해서 자, 그런 가운데 있다면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추세는 상승 중에 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본다면은 강하게 하락했던 추세 라인 때 있죠. 이런 추세를 갖다가 돌파가 돼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조금은 추세가 일단 반전되면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눌린다. 자, 그럴 때는 조금씩 또 매수 관점에서 들어가는 그런 시점이 돼야 되지 않나. 자,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다음 S&P 500의 지수 한번 보겠습니다. 0.27% 상승한 6,511을 기록하고 있다. 자, 아직까지도 51선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타고 올라가고 있죠. 그렇다면 주가 자체가 상승의 추세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있고, 자, 내일 있을 PPI라든지 이런 것들 한번 지켜봐야 되겠지만, 큰 폭으로 PPI가 큰 폭에 지금 올라갔다. 자, 그렇다면 약간의 조정이 있지만 조정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다우 역시도 고점을 돌파하면서 다시금 올라서 있는 상태에 있죠. 그래서 오늘 장에서 0.43%가 상승되면서 아무래도 엔비디아가 좀 막판에 많이 올라옴으로 인해서 주가 자체가 좀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나스닥 역시도 계속해서 상승의 추세가 계속해서 되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이 때문에 자, 어느 정도 일단은 조정폭 자체가 자, 그렇게 내일 장에 PPI나 CPI가 온다 하더라도 깊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은 10년물 금리 한번 보겠습니다. 1.04% 상승한 4.084를 기록하고 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아무래도 조금은 추세는 하락되는 그런 추세가 되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 때문에 금리 자체도 조금 일단 추세 자체는 이제 밑으로 내려가는 모양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반등이 있다 하더라도 뭐 4.5라든지 이를 갖다가 큰 폭에 들으면서 올라갈 가능성은 조금은 적어져 있는 상태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2년물도 좀 반등은 했지만은 직전 저점에서의 기술적인 반등밖에는 되지 않고 있죠. 조금 추세는 조금 하락해서 긴 추세가 이렇게 하락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좀 짧게 보시게 되면은 계속해서 일단 고점 이렇게 세 번이 낮아지고 있죠. 자, 그렇다면 추세가 조금 많이 하락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30년물도 조금 일단 하락세가 깊어지고 있죠. 그나마 일단은 5%를 갖다가 넘지 않고 이제 지켜줬다는 게 상당히 좋은 모양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다른 지금 이제 미국 외에도 프랑스라든지 뭐 일본이라든지 국채 자체가 좋은 모습은 없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비해서는 그나마 미국채가 조금은 나은 편에 있다. 이런 식으로 일단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다음 골드 한번 보겠습니다. 0.14% 정도 하락을 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추세는 살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골드하고 반대인 지 이제 환율 같은 경우에서도 오늘 좀 반등이 됐죠. 그래서 약간의 내려가니까 환율이 상승하면서 97.794를 기록하고 있다. 지금 이제 이것도 박스권이 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환차트 같은 경우에서도 뭐 98이라든지 96 정도에서 지금 이제 99 사이에서 박스권이 계속해서 유치가 되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 때문에 이런 박스권이 아무래도 당분간 좀 많이 형성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다음 비트코인 한번 보겠습니다. 비트코인도 오늘장에서 0.82% 하락한 11만 1000대를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직전 고점에서 지금 이제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는 모양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제 어느 정도의 기간 조정이 조금은 필요할 때가 아니겠는가. 자, 원래 이렇게 기관들의 돈이 안 들으면 내려갈 때는 큰 폭으로 내려가는데 이제 그런 것들은 많이 없어졌죠. 자, 그런 가운데 있고, 이런 박스권을 갖다가 돌파되면서 다시 올라가야 되는데 조금은 시간은 걸리지 않겠는가.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장세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나마 200일선을 이렇게 지켜주는 모양이 있죠. 그래서 200일선 깨고 강하게 내려온다면 약간의 주춤거릴 수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아직까지는 추세는 상승으로 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반도체 지수 한번 보겠습니다. 반도체도 일단 나쁜 편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물론 직전 고점에 와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직전 고점에 와 있기 때문에 그걸 일단 뚫기 위해서 조금은 기간 조정은 필요한데 그 후에는 다시금 저도 반등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다시금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많죠. 자, 그런데 뭐 싹스를 갖다가 이렇게 해서 투자해서 가는 건 좋은데 이걸 갖다가 일단 3배짜리로 해서 하는 건 조금 부담스럽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런 것들은 번 돈이라든지 아니면 크게 일단은 지금 이제 잃어도 괜찮은 돈은 들고 가도 문제가 없는데, 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왔다 갔다 할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 그런 것들은 권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싹스도 일단은 차트상에서 상당히 좋은 모양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직전 고점을 갖다가 현재 어느 정도의 기간 조정을 가지고 좀 뚫어내려는 그런 의지가 있는 그런 차트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먼저 테슬라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장에서 0.17% 상승한 그런 상태에 있죠. 아직까지 주가가 360불대 1대를 강하게 돌파하면서 가려면 조금은 시간이 걸린다. 아직까지는 박스권이 연출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박스권 돌파한 후에 일단은 매매하는 것이 훨씬 더 빨리 들어갈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돌파한 후에 약간 눌릴 때, 자, 그럴 때가 매수 관점에서 들어가서 길게 보시면서 들어가면 아무래도 먹을 폭이 좀 많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때까지는 아직까지는 아주 이렇게 일단 형성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좀 이런 것들이 좀 시간은 걸리겠죠. 그래서 어떤 트리거가 있어야만이 주가 한 단계 올라갈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엔비디아 한번 보겠습니다. 엔비디아 이런 것들도 일단 100일선 어느 정도 지지가 받았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 다음 스토캐스트 이런 것들 바닥권에 와 있으니까 조금씩 매집하셔서 길게 보시면서 들고 가는 전략이 필요하다 저렇게 말씀을 드렸죠. 물론 더 빠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생각했던 밸류에이션이 있죠. 자, 그거보다 밑에 있다면 우리가 잡아서 들고 가는 전략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은 충분히 180불 이상은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밑에 있다 그러면은 조금씩 매집을 하셔서 길게 보시면서 들고 가는 전략들이 훨씬 더 많이 수익을 난다. 우리가 저점을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약간씩 분할 매수하셔서 내려올 때마다 담아가시면은 반드시 일단 큰 폭의 승리를 가져온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 팔란티아 한번 보겠습니다. 팔란티아 역시도 지금 이제 150불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다시금 반등되면서 21선을 돌파하는 그런 모양이 있죠. 우리가 저점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주가가 좀 빠질 때 약간씩 담아가는 그런 전략들이 필요하다. 누차 말씀을 드렸죠. 이 자체가 계속해서 좀 따라가려면은 아무래도 시간이 걸린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시총이 너무 앞서갔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간 조정이 조금은 필요한 라인대가 되고 있지 않았나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회사가 안 좋다면은 여기서 우리가 펀더멘탈 상으로 털고 나와야 되는데, 자, 그게 아니라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일부 조정 후에 다시금 반등할 수 있다는 그런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기간 조정이 좀 필요할 때가 아니었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다음 아이온큐 한번 보겠습니다. 어제장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런 식으로 일단 요 박스권이 형성되고 있다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씩 내려올 때마다 담아서 길게 보시면서 들고 가는 전략이 필요하겠고, 돌파하려면은 아직까지 여러 가지 난관들이 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쪽에서 시간은 좀 걸리고 있는데 이런 식의 형성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주가가 올라가서 옆으로 눕고 있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트리거가 있다면 다시금 반등을 할 수가 있다. 근데 조금만 우리가 기다려주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적어도 좀 기간을 멀리 보면서 들고 가는 전략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네비우스 한번 보겠습니다. 직전 고점을 돌파하면서 올라가고 있죠. 한 50%가 상승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마소와 계약 때문에. 자, 그런데 오늘 뛸지 내일 뛸지 이런 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누차 말씀을 드렸듯이 크리도, 셀레스티카, 네비우스 이런 삼총사들은 AI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좋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런데 이런 주식을 갖다가 여기서 샀는데 여기서 팔고 그러면 답이 안 나온다는 겁니다. 여기서 사고 여기서 다시 팔고
먹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갖고 가는 사람보다는 훨씬 더 적은 폭의 지금 이제 수익밖에 안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주식하지 마시고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일단 들고 가시면은 여기서 뛸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은 주식이 계속 매출과 이익이 성장되는 주식 안에서는 계속해서 갈 수 있기 때문에 들고 가는 게 훨씬 더 많은 이익을 자, 갖고 온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쯤에서 누차 20불 때도 말씀을 드렸죠. 자, 매수하신 분들은 뭐 이것만 하더라도 지금 이제 300%가 넘어가는 그런 지금 이제 이익을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장기 투자하시면서 들고 가는 것이 단타 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이익을 가져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JP모건 한번 보겠습니다. 직전 고점을 돌파하면서 위에서 놀고 있죠. 280불대가 아무래도 지지선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아무래도 이렇게 고점을 계속해서 돌파하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하반기 간다 하더라도 JP모건 이런 금융주들은 날아갈 수가 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 또 소파이 한번 보겠습니다. 소파이도 누차 말씀을 드렸고 고점을 돌파하면서 올라가면서 상당히 좋은 모양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 금융주고 이런 것들이 또 하반기에도 많이 올라갈 수가 있는데, 자, 특별히 그렇게 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 아무래도 이익과 매출이 많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이익이 2025년도에 EPS가 0.31 됐던 것이 2017년도가 되면 0.77, 그 다음에 0.92까지 되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주식을 갖다가 샀다 팔았다 하기보다는 꾸준히 들고 가면 더 많은 이익들이 창출이 되겠죠. 그런 가운데이기 때문에 좀 길게 보시면서 눌림목은 있지만은 이런 것들을 갖다가 무시하고 좀 계속해서 들고 가면서 회사의 펀더멘탈을 보시고, 우리가 일단 그 회사를 갖다 던질 때는 펀더멘탈이 이제 무너졌을 때 그때 던지는 거지, 그렇지 않다면은 아직까지는 들고 가야 될 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보시면 매출 역시도 많이 뛰고 있습니다. 2025년도 3분기 때가 82, 그 다음 가면 갈수록 1빌리언이 2026년도 한 2분기 때 1빌리언까지 가고 있죠. 분기 매출이. 자, 그런 가운데 때문에 계속해서 들고 가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